광양에서 승용차가 복지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남읍 고도리 일대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다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청정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하반기 축제와 행사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순천시는 푸드 아트 페스티벌을 취소하기로 하고 일부 체육 행사는 조건부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양에서 승용차가 복지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80대 남성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외벽 유리를 뚫은 채 박혀 있습니다. 주차 중에 돌연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주차를 하러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돌진을 했는데 여기 턱을 넘고 이제 저기 이렇게 보호대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사고로 사무실에 있던 사회복지사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얼굴과 팔을 다쳤습니다. 네, 사고 현장입니다. 복지관 내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시 방편으로 나무 판자를 대놨고 강화 유리는 모두 깨졌고 유리를 받치던 철제 기둥도 휘어져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세 남성 우모 씨로 평소에도 직접 차를 운전해 복지관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200여 건.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넘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그 면허증을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위험하고 사고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다치니까. 사고 냈을 때는 반납하는 걸 좀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강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지만 고령자를 모두 예비 가해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꼭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자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의무화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죠. 해남군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상권 악화 등으로 해남읍 지역 원도심은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남군이 선택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내려는 주요 목표인 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도시 활력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금 현재 주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해남읍 고도리 일대 시장 주변 지역을 첫 번째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노후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 유입까지 고려한 계획입니다. 이미 해남군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 추진단과 행정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 현재 1기와 2기 등 49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3기 도시재생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3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치고 다음 달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요. 준비 단계 공모하려고 좀 준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전문가들과 그 준비한 과정에서 잘 소통해서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이 어떤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다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충청, 전북에 이어 광주까지 점차 호남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지만 전남은 청정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실종된 것만 같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행사장. 민간 봉사단체 회원들이 단체장 이침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모인 회원들은 40명 정도.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건 물론이고 아예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조금 이쪽에서 좀 발생이 뜸하다 보니까 많이 느슨해진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고 그런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이렇게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해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합니다. 지난 봄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에 이어 전주와 광주까지 점차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쓴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남의 방역의식은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심리가 방역 체계를 더 느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기가 좀 답답하고 그리고 얼굴에 땀 나니까 좀 간지럽고 화장이 이렇게 묻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죠. 지속적인 권고에도 실종된 방역의식 때문에 지자체도 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예방대책을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혹시 모를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종교시설이나 방문 판매 현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 관광지 주변도 휴가철에 대비해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당분간만이라도 모임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 광주까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운동을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역행하고 있는 방역의식.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수많은 관광객의 순천 방문이 예상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회 순천형 씨름대회 등 일부 체육 행사는 생활 방역 의무와 자체 방역 시행 등 사전 조치 후 조건부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체육시설에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을 위해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영장과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 단련장 등 신고 체육시설과 미신고 자유업종인 탁구장, 볼링장, 요가원 등 600여 곳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까지이며 여수시 진남스포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 어업 종사자 수가 50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발표한 지난 50년 전남 어업구조 변화상을 보면 어민 수는 4만 2천 명으로 89.8%인 37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가구 수도 6만 5천 가구에서 1만 9천 가구로 71.2% 감소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민은 1.2배인 1만 7천 명 증가했으나 19세 이하는 48.9배인 21만 3천 명 감소해 고령화가 심화됐습니다.
반대로 전업어업인 가구 수는 3,400가구에서 7,600가구로 2.2배 증가했습니다. 어업 생산량은 17만 톤에서 191만 3천 톤으로 약 11.2배, 어업 생산 금액은 1990년 4,251억 원에서 2조 6,365억 원으로 6.2배 늘었습니다. 광양시가 맥쿼리 캐피탈 코리아 등 3개 기업과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기업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이 청정에너지 도시 기반 구축에 있어 큰 성과이자 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양시는 민선 7기 이후 39개 기업과 11,000여억 원의 투자와 1,30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4개 팀 25명으로 구성됐고 국내외 관광 마케팅과 관광정책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관광 추진체계와 협력 강화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라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 분야 대응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관광지 예약제 도입과 비대면 관광지 선정, SNS를 이용한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코로나19 종료 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목포문학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문학제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에 산재한 문학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도문학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포문학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목포문학제는 10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문학관 일원에서 진행되고 문학 전시와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햇빛 광양시티 투어 야경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햇빛 광양시티 투어 야경 코스를 특별여행 주간에 맞춰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야경 코스는 오후 3시 순천역을 출발해 구봉산 전망대, 이순신대교 홍보관, 해오름 육교, 느랭이골 별빛축제 등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차례로 투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양시는 특별 여행주간 기념으로 7월 한 달 동안 입장료 할인과 퀴즈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명사심리해수욕장에 머슬비치를 조성했습니다. 완도군은 명사심리 인근 소나무 숲에 철봉과 평행봉, 헬스 고무밴드 등 헬스기구 1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기존에 영업하는 품목 이외의 특정 메뉴를 지정 판매하는 건강 포장마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고흥 관광하면 떠올릴 만한 대표 관광지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고흥군은 소록도, 우주센터 등 명소가 있고 파령산 편백숲 등도 각광받고 있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대표 관광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오는 7월 21일까지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지, 자연, 문화, 산업과 연계한 관광지 등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상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홈페이지나 고흥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환경 취약 지역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월 3일 공무원, 시민 등 2천여 명과 함께 백운산 4대 계곡 일원과 주요 도로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또 공중화장실 183곳을 청소하고 계곡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 가동반, 생활민원처리 비상연락망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병원선과 연계한 치매정신 이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치매정신 이동 상담실은 병원선 순회진료와 함께 진행되며 전남광역치매센터인 성가롤로 병원과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국립나주병원의 전문인력 2개 팀 10명이 치매 조기검진과 우울증 선별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 1:1 상담은 물론 지역 보건소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장병도를 시작으로 7월에는 여수 소경도와 대횡간도, 진도 가사도와 나배도를 돌며 9월에는 고흥 등량도와 완도 백일도를, 10월은 목포 율도와 고흥 죽도 등 10개 도서 지역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2020년 하반기 행정조직을 개편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2주년 시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군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일부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기존 799명에서 805명으로 6명을 증원합니다. 또 종합민원과에는 건축행정팀, 건축인허가팀이, 해양수산과에는 어촌유딜팀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남경찰이 안전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느슨한 시점을 틈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8월 말까지 안전띠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매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면 최대 5배까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듣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8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과수냉해 피해 보상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농업재해보험 냉해 피해 보상률 80% 원상 회복 등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을 위해 미술과 음악을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수시 청년미술음악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다음 달 9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8회 운영하며 10명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여수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여수시 청년 일자리 카페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안 흑산도에 셀프코인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안군은 흑산도에 침구류 세탁이 가능한 대형 세탁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한 빨래방을 설치했습니다. 빨래방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수익금은 관광 활성화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지만 다시 기온이 상승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꽂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콘센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축사와 비닐하우스에서는 습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유지하고 전기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기 배선을 재점검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